이렇게 탱크 냉각을 집어넣어서 그 자동으로 높이 조절하고 소팅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슬리브에다가 받침팬을 하나 대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측 이런 다 있으면은 좀 보기가 흉하니까 안 보이게 좀 해주고, 이것만 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슬리브 밑에 받침팬을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표준 부품에 또 들어가서 이제 티몰드 기능 중에 보면 슬리브다 그러면 받침편 어느 걸 사용할 건지를 정의를 해 주시고, 원형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일반 선택에서 슬리브만 찍어주고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수만 뭐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오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하실 게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넣고 싶으면 일반 선택에서 삽입을 해서 부품 삽입, 그러면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걸 보면 몰드 베이스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닥까지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리브에 대한 받침편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표준 부품들을 가지고서 한번 간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 체크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간섭이 됐을 때, 제 일부러 지금 간섭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밀핀 탱크 냉각 볼트를 사용자가 하나씩 집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용자 정의로 임의대로 집어가지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하고 얘하고 간섭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보면 이거 두 개는 제가 일부러 간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간섭이 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간섭이 된다. 슬리브하고 얘하고 간섭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간섭되는 것만 디스플레이 돼가지고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간섭되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옮기든가 냉각을 옮기든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섭 체크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리값에 의한 간섭 체크. 처음 거는 실제로 간섭이 되는 거를 찾아줬는데, 거리 체크에 의한 간섭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부품을 선택을 하는데, 거리값을 10mm 내에 있는 거를 다 찾아라.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하나씩 선택하면 귀찮으니까 표준 부품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 냉각에 대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밀핀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섭되는 부위를 10mm 내에서 한번 찾아줘봐라. 그리고 최소거리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해라. 그래서 OK를 해주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읽을 겁니다. 그러면 간섭되는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보면 이 지금 냉각하고 이 이젝트 핀하고 디스턴스가 제로입니다. 제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예 겹쳐 있다는 얘기죠. 또 거리값이 있는 걸 보면 6mm라고 돼 있는데, 이 밀핀하고 이 냉각하고 지금 거리값이 이렇게 6mm 떨어져 있다고 최소 거리를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다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지금 보기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 선택한 파트만 보기 하면 이렇게 두 파트만 해가지고서 보여줍니다. 따로 두 파트만 해가지고서 작업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섭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면 간섭되는 부위를 시각적으로도 한번 찾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기능을 써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몰드베이스 관련된 표준부품들을 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하고 베넬리핀이 남아있는데, 먼저 베넬리핀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넬리핀 들어갈 부위에 대한 그 코어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축을 위치를 이동을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여기에 베넬핀을 집어넣는데, 표준 부품에서 베넬핀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용할 베넬핀들 결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변형립핀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삽입이 됐죠. 삽입이 됐는데 지금 각도가 틀리니까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회전 기능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서 딱 맞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필요한 치수들만 변경을 해 가지고 ml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ml 찾아 가지고 한 5만큼 키우겠다. 좀 더 커지겠죠. 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맞춰놓은 게 있으면 인덱스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맞췄으면 다 나머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카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뭘 무브 하셔도 되는데 카피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이 센터까지 이만큼 거리가 있네요. 카피. 딱 맞게 들어오겠죠.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원판에서 들어가는 부위 그 다음에 밀판에서 들어가는 부위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게 들어오면 여기에 값을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 변경을 하셔가지고서 맞추시면 한 번에 이렇게 맞아집니다. 자, 이렇게 변형 밀핀까지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좀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 자, 슬라이드가 들어갈 부위에 그 앞에 머리 부분만 제가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 위에 축을 갖다 놓고 이제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삽입을 하면 되는데, 슬라이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슬라이드 완품, 이렇게 전체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슬라이드 마법사,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 슬라이드 완품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완품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타입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번을 잡아서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 대한 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들어가고,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필요한 치수들이 있겠죠. 필요한 치수들만 조절을 해줍니다. 네, 보고서 이게 너무 좀 올라와 있다, 아니면 높이가 너무 높다, 낮다 그러면 RH1 여기 들어가서 RH1 값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 폭도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W 값 50인데 4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도 너무 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도 5mm 정도. 이렇게 해서 세트로 집어넣는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해가지고서 마법사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집어넣는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마법사 기능도 있는데, 마법사 기능은 이제 하나하나 따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슬라이드에 대한 몸통을 맞춰주면 슬라이드 마법사에서 이제 사용할 슬라이드를 체킹을 해주시고 부품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앵글리편하고 몸통만 같이 들어오고 나머지 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 기타 부품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들은 하나씩 집어넣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길이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을 9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좀 뒤로 빼놨고요. 그 외에 뭐 더 조절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걸 보고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지금 레일이 없습니다. 이 레일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레일을 찍고 이 슬라이드의 몸통을 찍어주고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몸통의 크기에 맞게끔 해서 레일이 자동 삽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 이제 열처리편, 바닥 열처리편이나 아니면 로킹 열처리편을 삽입을 할 때도 여기다가 열처리편 부품 삽입을 해주면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L 값을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L 값이 50 이렇게 정확히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바닥 열처리편도 지금과 같이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품 삽입을 해주면 이 바닥을 찾아가지고 또 들어오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앵귤러 핀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이제 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변수값이 있습니다. 변수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볼트들의 위치들도 다 하나씩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센터 가이드 블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볼트가 접시머리다 라는 것까지 해서 여기에 다 맞춰놨으니까 이것도 몸통만 찍으면 자동으로 이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까지 삽입을 다 했습니다. 슬라이드까지 다 삽입을 하면 이제 모든 표준 부품들이 작업이 끝났죠. 한 번에 3D 설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를 가지고 진행을 해도 되고 자동화 설계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3D 설계를 앉힐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공정들이 자동화가 많죠. 이제 3D 설계를 앉혀 놓으시면 이제 재료 발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몰드 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일반 표준 부품 제가 집어넣었던 것들 그래서 보시면 쭉 완성 치수까지 해가지고도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류 코어류는 아직 제가 재료 발주 부분은 안 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 코어 재료 발주 부분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수정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몰드 베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재질이 SM45C가 아니라 뭐 S45C를 쓴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클로즈를 하시면 얘가 수정이 됩니다. 다시.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S45C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찍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됐는지 한번 보시려면 이게 파셜 쉐딩을 한번 해보면 이제 들어간 것들하고 표준 부품들하고 몰드 베이스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보다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는데 편하게 되어 있죠. 재료 발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코어 재료 발주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 안에 재료 발주, 코어 재료 발주 저는 여기 있는 하코어에 대해서만 재료 발주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찍어주고 내보내기 해서 하측 하이 파트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파트 밑으로 내보내라고 그러고 내보내기 종류를 연결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not associate 원본 삭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용자 입맛에 맞게 골라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보낼 거냐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재료 발주 부분에서 어디로 코어로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선도 문자는 T를 줄 거고 정밀로 할 거냐 아니면 Z 올림으로 할 거냐 Z 올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번 증가할 때 지금 제가 적어놓은 주소하고 일치를 해볼 거고요.
블록하고 실린더를 따로따로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도면 생성도 할 거냐? 도면 생성을 하게 되면 도면이 같이 입력이 됩니다. 도면 생성은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A0에다가 IDES 코리안으로 해서 뷰 위치 자동 설정할 거냐?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apply 아니면 OK를 해주시면 이 코어에 지금 나눠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재료발 주문이 나갑니다. 자, 다 나갔죠. 그 다음에 다시 상위 파트로 올라와 가지고 자, 여기서 재료 발주 부분을 보시게 되면 코어에서 제가 지금 보냈던 이 로우 코어들 이렇게 쭉 해서 완성 치수까지 해서 답이 올라오죠. 그럼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이제 엑셀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데 우선 파트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할 때 엑셀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봄 테스트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1번 표준 부품도 그 파트 리스트에 내보내라. 코어 부분도 그 파트 리스트에 내보내고 볼트 부분도 같은 파트 리스트상에 내보내라. 그리고 저희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조금 줄여놓고 이 이미지에 맞게끔 해서 일반 표준 부품에 관련된 것만 이미지 파트 리스트에서 내보내라. 하면 표준 부품에서 이미지로 나갈 부위들을 다 이미지를 떠가지고 같이 내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간 거를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 파일을 할 수 있게 여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가 내보냈던 그 본 파일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월드 베이스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표준부품 부분 그 다음에 코어 부분 그리고 볼트 부분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했던 이미지 부분 이미지도 이렇게 나가서 어떤 거다 크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드리고 이 양식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징 해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발주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재료 발주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확인하고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D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표준품 삽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2D로 구매를 해가지고 2D로 만들어서 이제 발주를 내는 것들이 있으면 아니 가공을 할 게 있으면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발주 도면에 일괄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정보 데이터를 다 써주시고 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어플라이나 OK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2D를 다 읽습니다. 읽어서 이제 도면으로 뿌려주는데
자, 이렇게 2D를 갖다가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제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2D 도면 이동이라는 기능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모델링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 상원판으로 상원판, 하원판이면 하원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D가 작성이 된 도면들은 여기 드로잉 네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트링에 대해서 2D가 만들어져 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출력만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고, 여기에는 다 정보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대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건 모델링으로 넘어왔고요. 자, 이 안에 보면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IGS, DWG, DXF.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거를 IGS 데이터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어디에다 내보낼 거냐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이게 그대로 변환이 돼가지고 IGS 데이터로 내보내주고, 또 2D 도면들도 2D가 도면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DWG로 내보내겠다. 선택을 해서 어디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OK 해서 내보내면 이것도 2D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럼 작업할 때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3D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뒤는 다 자동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지 3D 설계를 완성을 하고 이제 재료 발축 되는 것까지 해봤는데, 포켓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팅은 제가 원하는 이제 몰드 베이스를 잡으시면 돼요. 뭐 자동으로 타겟 지정하셔도 되고, 그러면 표준 부품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몰드 베이스들이 이렇게 다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에서 분리 선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냉각인데 냉각을 잡고 전체 분리 선택이나 아니면 세부 사항 선택을 하시면 이거에 관련된 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 옵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포켓을 파내면 파지는 대로만 쭉 가는데, 블랭크 옵션을 체크를 하면 이 포켓이 파지면서 뒤로 블랭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표준품들이 잔뜩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실 때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블랭크를 해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켓이 되는 거를, 블랭크가 되면서 포켓이 되는 거를 확인하셨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표준부품을 드래그로 다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잡으셔도 됩니다. 또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이것도 분류 전체 선택을, 표준 부품에서 밀핀에 대한 선택들을 전체를 선택을 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랭크를 시켜놓고 OK 하게 되면 이제 포켓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